녹화를 시작합니다. 추워. 야, 크로스가 막 나가잖아. 꼴찌가 없어. 집새끼가 얼마 안 찍은 것 같다고. 몸 안 하죠. 집새끼야. 난리인데 있어. 왜 나가 옆고 있어. 우리나라 브라질 양말. 아니 그걸부터 이름이 기억이 아니 이거 찾아보면 유일하게 꼴찌가 있어. 골 넣는 매듭무기가 있어. 골 먹힌 매듭무기가. 아니 이 새끼는 그냥 몸이 날아오네. 내가 마우스에 근데 머리가 생겨서 아 이거 못 막는다 하면 주먹을 놨는데 시도를 안 해. 엄청 끌 거야. 그렇게 나오려고. 안 되겠다. 일단 나도 못 치고 있어. 자, 자리 앉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 역동적인 화학 반응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식 완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 중에서 물론 이온 전자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온 전자법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은 산화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변에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계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계수 맞춘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200 몇 쪽에 있을 텐데 교과서 200 몇 쪽이었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었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있었어요.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169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외우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 화학 반응식을 보시고 계수가 아마 안 맞춰져 있을 거야. 그러면 주어진 화학 반응식을 보고 증가한 산화수가 얼마가 증가했고 또 감소한 산화수는 얼마 감소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고 계수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좀 시간이 나오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는 문제 하나 풀어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겁니다. 이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 이 포인트를 알아줘야 돼. 먼저 포인트는 이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공식, 요 Q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Q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물질의 온도 변화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물질의 온도 변화는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출입하는 열량, 우리가 이제 요 식에서부터 출발하죠. 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때 이제 요걸 변형한 식을 잘 보시면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 Q라고 하는 거, 요 Q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에다가 물질의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Q는 뭐 씨암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때 T는 요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30도씨로 변했다. 그럼 온도 변화는 10도씨죠. 온도 변화량이죠. 변화량이고. 이건 이제 그 물질의 비열입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죠.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열량이나 에너지는 똑같죠.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알면 우리가 이제 열량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어요. 1칼로리는 약 뭐 4.2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칼로리는 4.2줄. 그래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에너지의 단위는 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C는 그 물질의 비열입니다. 비열이고요. M은 뭐냐? 그 물질의 질량입니다. 질량이고, 요 델타 T는 우리가 이제 열이 공급되거나 또는 열을 빼앗겼거나 하게 되면 물질이 온도 변화량입니다. 온도가 변해요. 온도 변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비엘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비엘의 단위는 줄퍼 그람 곱하기 도시, 요게 이제 비엘의 단위죠. 그러면 칼로리 퍼 그람 도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질량의 단위는 뭘까? 질량의 단위는 여기가 이제 그람이면 그람으로 이제 표시를 하시고요. 온도 변화량에서 온도의 단위는 도시입니다. 그죠? 요 세 개 곱하면 뭐 나오지? 요 세 개 곱하면 요 세 개 곱하면 뭐 나오지? 제일 하지 말고 줄 해야 돼. 줄. 그죠? 줄. 왜냐면 여기 그람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잖아요. 이 세 개 곱하면 이제 Q라고 하는 단위가 줄이 나오죠. 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줄을 갖다가 칼로리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줄의 요 비열의 단위를 줄 퍼 그람 도시로 안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뭐 칼로리 퍼 뭐 그람 도시로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의 단위는 그람이고요. 온도 변화량이니까 온도의 단위 도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람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최종 단위가 칼로리가 나오지. 네? 알겠어요? 물의 비율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칼로리. 물의 비율이 1이죠. 물의 비율이 1이라는 것은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다. 또는 4.2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의 비율은 4.2줄 퍼 그람 도시 또는 뭐 1칼로리 퍼 그람 도시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자, 그래서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C 꼭 알아두시고 질량의 단위는 질량의 이니셜이 뭐냐면 M입니다. M 곱하기 물질의 온도 변화의 이니셜은 델타 뭐지? T다. 그래서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예를 가지고 그
학습 목표를 한번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화 반응 시 발생되는 열이 있을 것이고,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에 그 발생되는 열량을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문제 여기 나와 있어요. 확인 10번인가요? 교과서에. 자, 확인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도씨 상태였네요. 처음 온도죠. 0.1몰 수다나트륨 수용액 100g. 자, 100g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25도씨 0.1몰 염산 100g, 염산이죠. 염화수소 수용액, 염산이라고 그러지. 염산 100g을 넣어서 완전히 중화를 했더니, 자, 혼합용의 온도가 32도씨가 됐네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지? 7도씨네요. 그죠? 온도 변화는 7도씨고요. 이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 킬로줄을 구해보자. 단 용액의 비열은 4줄 per 그램 도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줄이 아마 나올 거면, 계산해서 줄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줄이 되지. 그죠? 계산했는데 1000줄이 나왔어. 그러면 몇 킬로줄이지? 1킬로줄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 볼래요?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자,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 Q죠.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 Q는 결국 용액이 얻은 열량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액이 얻은 열량 Q는 어떻게 구하냐? 용액의 비열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용액의 비열이 얼마였지? 저기 보면 빨간, 맨 밑에 빨간 것이 여기에. 자, 중화 반응 시 방출한 열량 Q는 용액이 얻은 열량이고, 용액이 얻은 열량은 용액의 비열. 용액의 비열이 얼마로 주어졌냐? 4줄 per 그램 도시. 그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얼마니? 용액의 질량. 아까 100g, 100g 하니까 몇 g이지? 200g. 곱하기. 그다음에 온도 변화, 용액의 온도 변화는 처음에 25도씨에서 몇 도가 됐지? 32도니까 32에서 25를 빼야지. 그죠? 도시. 이제 이걸 곱해서 결국은 계산을 했어요. 이걸 계산했더니까 얼마 나왔냐? 5,600줄이 나왔네요. 저기 계산한 거니까 5,600줄이 나왔어요. 이걸 킬로줄로 고쳐라는 거죠. 그러면 5.6 킬로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항상 이제 10의 3승줄, 10의 3승줄은 1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염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겁니다. 근데 염화칼슘 몇 g을 물에 녹이냐? 염화칼슘 10g을 물 몇 g에 녹이는 거지? 얘들아, 그 교과서 문제 한번 보실래요? 교과서. 증류수 200g에 그 녹인대요. 그러면 자,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 용액이 모두 흡수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몇 g이었죠? 10g이었지? 염화칼슘 10g이 물 200g에 용해될 때 방출되는 열량은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액이 흡수한 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하는 거지. 그죠? 그럼 용액의 비열이 얼마로 주어졌냐? 여기. 단 용액의 비열은 4.2줄 per 그램 도시라고 가정한다 했어요. 주로 4.2라고 안 주어주고 4로 주어집니다. 4줄 per 그램 도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은 총 질량이 몇 g이지? 아까 염화칼슘 10g에다가 중류수 몇 g이었지? 그러면 210g이죠. 210g을 곱해서 그 다음에 210g 곱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아까 처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였지? 처음에 온도가 22도씨였어요. 그죠? 그 중류수 200g 온도가 22도씨였고요. 그리고 이제 용해를 시키고 나서 보니까 몇 도가 됐느냐? 29.5도가 됐대요. 그죠? 그러면 29.5도에서 22도를 빼. 그러면 7.5도시죠? 7.5도씨를 곱해요. 3개를 곱하면 6,615줄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그 교과서에 문제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 이 열은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그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예? 됐다 그래.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문제 풀어봤어요. 결국은 여기에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CN분의 Q로부터 출발을 해요. CN분의 Q로부터 출발해서 요거 변형식 그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은 시멘트라고 하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요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걸 열 용량이라 그래요. 열 용량.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를 열 용량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열 용량은 일반적으로 이니셜이 이 라지 C로 표현해요. 라지 C. 큰 C. 라지 C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델타 T를 물질의 그 온도 변화를 이렇게 라지 C로도 표현할 수 있죠. C분의 Q. 이렇게. 라지 C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그러한 값이다.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요 라지 C는 히트 카파시티의 이니셜이에요. CITY인가? 이 카파시티라고. 열 용량.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 열 용량이라고 해요. 열 용량.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열 용량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열 용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그 출입하는 열량이 클수록, 열 용량이 작고 출입한 열량이 클수록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커진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거 있어요. 물질의 온도 변화는 이렇게 C 곱하기 M분의 물론 Q지만 여기서 이제 질량이 일정할 때 여기 질량이 일정하다 합시다. 질량이 일정할 때 이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크잖아. 그리고 공급된 열량이 일정해요. 일정하다 하자. 이것도 두 개가 일정해요. 그러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이 물과 모래가 있어요. 물과 모래의 비열의 차이에 의해서 누가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느냐?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물하고 모래 중에서 어떤 게 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모래죠.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 한번 볼까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야. 외부로 방출해. 대표적인 게 이제 중화 반응이죠. 그죠? 중화 반응.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예죠. 외부로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외부로 방출해요.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흡열 반응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열을 흡수를 해야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열을 외부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그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염화 암모늄하고 뭐 질산 암모늄과 염화 바륨인가요? 그 반응은 이제 흡열 반응이죠. 그 흡열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렇게 이제 분해되려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알코올 램프로부터 열을 받아야지.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이 알코올 램프로부터 열을 받으면, 열을 흡수하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 탄산 나트륨하고 물하고 CO2로 이렇게 분해돼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그죠? 이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알코올 램프 주변이죠.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탄산 나트륨, 물, CO2로 이렇게 분해된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 그러니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을 보시면 적어보면요. 2배 NaHCO3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탄산수소 나트륨 솔리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탄산 나트륨 Na2CO3라고 하는 이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H2O 리퀴드하고 플러스 CO2 가스가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열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Q라고 표시하지. Q라고. 그러니까 요 플러스 Q를 D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시고 마이너스 뭘로 쓸 수 있지? 물론 Q는 양수지. 그래? 마이너스 Q로 쓸 수 있어. 이 흡열 반응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이제 흡열 반응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화학 반응식으로. 이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 플러스 Q. 그 다음에 생성물 P. 이렇게 흡열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 플러스 Q를 뒤로 넘겨요. 요 오른쪽으로 P 마이너스 Q 이렇게도 흡열 반응을 표시해요. 화학 반응식으로 흡열 반응을 표시하는 방법. 네? 알겠습니까? 그럼 대표적인 발열 반응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뭐 이렇게도 하는 게 있죠. 뭐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화 반응 예를 들면 HCl 수용액하고 뭐 NaOH 수용액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1대1의 비율로 반응했다. 그러면 NaCl 수용액하고 또 뭐가 얻어집니까? 그렇지? 플러스 H2O 물이 만들어지죠. 리퀴드. 그리고 이제 열이 나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발열 반응을 표시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반응물이잖아요. 그래서 반응물 R로 표시하고요.
이거 생성물이야. P 플러스 Q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그 발열 반응을 표시하는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니면 요 Q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 Q가 넘어가면 이제 R 마이너스 Q 화살표 하시고 P 요게 이제 발열 반응을 표시하는 거야.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요거 이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인데 요걸 그 반응의 진행에 따른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에너지 관계 그래프. 이거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열은 에너지니까. 그죠? 이거 에너지 값인데 엔탈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제 엔탈피가 위로 커지는 방향이죠. 엔탈피로 쓰시고요. H하면 수소 허리띠를 읽으면 안 되고 엔탈피야 엔탈피. 반응의 진행 이렇게 돼요. 반응의 진행 이렇게 하시고.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HCl 수용액하고 그다음에 NaOH 수용액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NaCl 수용액하고 플러스 H2O 리퀴드가 된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발열 반응을 그 에너지 관계 그래프로 표시한 그 뭐랄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지. 요거 표시할 때는 주위로 열을 방출해서 이거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갖는 일종의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지. 여기 이제 발열 반응이죠. 여기 발열 반응. 주위로 열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 이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이제 반대로 쓸 수가 있지. 흡열 반응. 저 그래프로도 그릴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 요 Q라고 하는 게 좀 조건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정한 압력에서 진행될 때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이제 포함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Q는 조금 어려운 얘기면 엔탈피라는 에너지와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세로축을 엔탈피라고 하는 요 H는 수소가 아니라 엔탈피라는 에너지야. 그래서 엔탈피로 표시하고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라고 이제 표시하면 돼. 리액션 코스로 쓰시고 발열 반응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니까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죠. 생성물이 가는 에너지가. 이게 발열 반응이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어떨까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는 어떨까요? 주변으로부터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 이게 이제 흡열 반응. 그래서 흡열 반응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시하면 흡열 반응은 이렇게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예를 들면 100kJ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생성물이 되었다라면 이건 이제 반응물이 주변으로부터 100kJ를 흡수했다 이런 뜻이야. 플러스는. 그죠? 그러면 라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그냥 엔탈피로 쓰지 말고 그냥 에너지라고 표시해. 에너지가 위로 가면서 높아지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 리액션 코스로 표시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반응 물질이 주변으로부터 100kJ를 흡수를 했어요. 100kJ를 흡수를 하면서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반응. 이게 흡열 반응이지. 이게 흡열 반응. 이렇게 표시하지. 이게 흡열 반응. 네? 100kJ를 흡수하지. 화살표가 위로 가면 흡수. 화살표 아래로 가면 방출. 이래요. 에너지 방출. 화살표 위로 가면 에너지 흡수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내려가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서 흡수하냐? 주위로부터 흡수하지. 주위로부터 흡수를 하는 거고, 에너지 방출하면 어디로 방출하냐? 주위로 방출하지. 주변으로 방출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십니다. 뭐 열량계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간이 열량계, 스타이로폼 열량계 있는데, 그 스타이로폼 열량계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놓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스타이로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허접하게 생겼죠. 오차가 많이 발생하죠. 물이 흡수한 열량. 그 물이 흡수한 열량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 물의 비열에다가 C물 곱하기 물의 질량 M물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델타 T 물 이렇게 하면 돼요. 스타이로폼 아주 허접한 열량계,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열량계, 스타이로폼 열량계, 간이 열량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는 문제를 풀면 아는데 아까처럼 중화 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은 누가 다 가져갔느냐? 아, 용액이 다 가져갔구나. 용액이 흡수한 열량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럼 용액이 흡수한 열량 어떻게 계산하죠?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좀 아주 정확한 열량계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봄 열량계 또는 봄배 열량계 또는 통 열량계 이래요. 요거 아주 허접한 열량계죠. 스타이로폼. 근데 통 열량계가 요게 있어요. 요거 통 열량계. 통이 영어로 이제 그 bomb, B-O-M-B, 독일어로 봄, 뒤에는 묵음이니까 봄 열량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화투에서 나온 얘기지. 통 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한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계하고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풀면 돼요. Q통. 이게 허접한 열량계는 전부 물이 얻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통 열량계는 이 통 열량계 내에서 물질이 연소를 하잖아. 주로 하면은 그 연소 시 발생한 열은 물을 데피는 데도 사용되고 열량계도 데피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서로 더해주면 돼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없지 지금. 있어요? 그거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써보자. 물이 얻은 열량 이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죠? 네? 만약에 문제가 물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겠지만, 자, 통 열량계 내에서 발생한 열량은 Q1 물이 얻은 열량 플러스 Q2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서로 더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 여기 Q1이야, 이게 Q2야, 그죠?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똑같이 적어야지. 네?
물이 얻은 열량 어떻게 구해? C물 곱하기 M물 곱하기 온도 변화는 똑같을 거니까 온도 변화 델타 T 물의 온도 변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서 그 조건이 주어져요. 그럼 라지 C 열량계의 연용량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T 열량계 어차피 이제 온도 변화는 똑같거든요. 이 온도 변화는 똑같아요. 얘는 이제 열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려면 델타 T로 묶어요. 델타 T로 묶으면 C물 곱하기 M물 플러스 큰 C 열량계의 연용량 이렇게 해서 뭐 더하면 돼. 다 주어지니까. 만약에 문제 주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 이제 내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거 그 두 가지 내용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두 개의 중화 반응 시하고 염화 칼슘의 용해 반응 시 그 방출되는 열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중화 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중화 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은 어떻게 구해? 어디들어? 중화 반응 시 방출되는 열량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럼 용액이 얻은 열량 어떻게 구하지? CMT,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온도 변화,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와. 꼭 기억을 해둬라. 이거 확인 10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확인 10번 and 이제 마지막 이거 뭐지? 아까 어디지? 요거다. 요거. 자,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량. 용해될 때 방출한 열량은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같아. 똑같아.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온도 변화. 시멘트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퀄 놓고 푸시면 돼요. 요 비열은 주어져요. 비열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 지문상에서 용액의 질량도 구해낼 수 있고 또 지문상에서 온도 변화도 구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만약 킬로줄로 고쳐라 라고 하면 만약 2000줄이 나왔다 그러면 2킬로줄 이러면 돼요.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칼로리로 주어졌는데 줄로 환산해라. 단 1칼로리는 4줄이다 라고 했으면 만약에 1000칼로리가 나왔다. 그럼 몇 줄이지? 그래 4000줄. 이렇게 단위 환산해 주면 돼. 단 1칼로리는 4줄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되겠죠? 또 1칼로리 그 조건 안 주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10의 3승줄은 1kg줄이다. 이건 안 주어질 수 있지. 그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의 3승. 자, 아까 했어요. 간이 열량계 간단하게 얘를 측정할 수 있다. 스타이로폼 열량계. 이거 그냥 시멘트만 알면 돼. 이건 시멘트만 알면 돼. 시멘트만 알면 되는데 요 통열량계가 좀 어렵죠. 통열량계는 통열량계에 대해서 어떤 물질이 연소될 때 방출한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서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대원칙은 뭐냐? 둘 다 얘도 시멘트 얘도 시멘트야.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시험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위. 다 끝났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아까 내가 뭐 하나 더 해본다 그랬죠? 자, 이거 한번 해보라, 이거. 네, 그 산화 환원 방식의 개수를 완성해보라. 라고 하는 거지. 다음 주어진 그 반응이 있어요. 예? 자, 알루미늄 3가 양이온하고 구리가 반응을 했어요. 구리가 반응했어. 이거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하고 구리 2가 양이온이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되고 구리가 만들어졌다. 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개수를 구해봐라 이거지. 개수. 앞에 알루미늄 앞에 개수. 이 개수를 구해라 이거지. 산화 환원 방식을 완성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얘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다음 주어진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알루미늄의 산화수 얼마지? 얼마냐 이게? 허돈수 물질이잖아. 0. 잘했어요. 그 다음에 신유 이가 양이온에서 신유의 산화수 얼마지? 네, 플러스 2. 잘했어. 알루미늄 3가 양에서 알루미늄의 산화수 얼마지? 그렇지, 플러스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유의 산화수 얼마지? 0. 그럼 요거는 뭐 산화수 증감을 이용하지 않고 암산으로 해도 그냥 나와. 암산으로 해도 나오는데 그냥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요령 정도는 알아보자 이런 차원이야. 암산으로 해도 된다고. 암산으로. 왜냐면 암산으로는 아주 쉽죠. 봐봐. 일단 증감을 뭐 통해서 한번 완성을 해보고 암산으로 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보자고. 얼마 증가했지? 3 증가했어요. 얼마 감소했지? 2 감소했어요.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서로 어찌해야 되지? 같아야 돼. 근데 2 감소 3 증가하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이 증가돼야 돼. 그럼 여기에 6이 증가하려면 A열 원자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 요거 6이 감소하려면 구리 이가 양이 몇 개 있어야 되지? 3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 3, 2, 3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써나가겠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 이렇게 써보셔야 돼. 좌우변에 이거 빠지면 안 돼. 좌우변에 알루미늄 원자가 몇 개? 2개. 그다음 구리 원자가 몇 개? 3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2, 3, 2, 3. 그지? 그리고 이러한 산화하는 반응식의 특징을 보면 이 좌변의 총 전하량이 이거 얼마지?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죠. 우변의 총 전하량도 얼마야? 플러스 6이죠. 좌우변의 총 전하량은 똑같아. 그죠? 또 원자수도 똑같고요. 그죠? 원자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반응 후에 이온수는 어떻지? 반응 후에 이온수. 반응 전에는 이온수가 몇 개 있었니? 3개 있었지. 반응 후에는 이온수가 몇 개 있니? 2개요. 이온수 감소 반응.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온수 감소 반응의 특징은 이온의 전하수 요 2개 곱한 거는 이온의 총 전하수고
요건 이온의 전하수가 증가하는 반응. 이온수 감소 반응은 이온의 전하수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온의 총 전하수고, 요거 이온의 총 전하수고, 요게 이온의 전하수라고. 요게 이온의 전하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게. 그래서 이온수 감소 반응은 이온의 전하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그죠? 이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을 이제 우리가 완성했을 때,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의 특징. 좌우변의 총 전하량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플러스 6. 그 다음에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산화환원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그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보면 돼요.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이미 앞 시간에 했었어요. 좀 더 어려운 것. 내일을 한번 해봐야 돼. 해보고 해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그 169페이지에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알아야 돼.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그렇게 하면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어. 그 규칙에 의해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반응,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식들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2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멘트 요거 포인트 잃거나 얻은 열량 비열 시멘트라는 거 2개의 중화반응식 염화칼슘의 용해반응식 2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시멘트 공식을 활용해서 열량을 계산을 해낼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강조했던 산화수 증감을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